이어서 잠이 쌍성조합입니다. 잠이 칠살. 이게 다섯 번째니까 마지막이겠죠? 잠이 칠살 조합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합은 자미두수 성계 조합 중에서 가장 강렬한 조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종의 순선 물질 성계에 속한다 이렇게 책에 되어 있네요. 명궁의 잠이칠살대 천부 재백궁에서 무곡 탐랑입니다. 충무궁의 무곡 탐당. 관록궁이죠? 예, 관록궁, 일종의 묘의궁의 염정 파군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 조합 자체가 변화무쌍도 하고 아주 강렬합니다. 강렬합니다. 잠이칠살 조합하고 잠이탐랑 조합, 이 두 개 조합이 묘의궁의 잠이탐랑 조합이 가장 강렬하다고 볼 수 있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계조합을 볼 때, 성계조합을 볼 때 그 성계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차관점을 보고서 들어가야 명반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야 명반이 쉽게 보이고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나 경험 경력이 쌓인 이후에 충분한 통변력이 갖춰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조합이 뭔지, 본질이 무엇인지, 속성이 무엇인지, 타고난 천성, 천명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이는, 비교적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이연령, 별령식으로 재수 좋으면 맞고 재수 나쁘면 재수 없으면 틀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걸 판단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명운을 바라보는 그 관이라고 할까요? 뭐 관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목 이런 것들이 잘 안 서요.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강의는 순수하게 그 목적입니다. 뭐 기술적인 내용을 강의하고 뭐 이건 뭐 개인적으로 뭐 강의할 때도 다 하고 일반적으로 제가 뭐 다 할 때 다 하지만 요 강의는 그 목적으로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잠이칠살은 일단은 가장 차관이어야 될 것이 화살유권입니다. 화살유권. 화살유권하고 화살유패를 차관하셔야 됩니다. 화살유권이죠. 화살유권, 화살유패. 이것은 화살이란 얘기는 네, 화살이죠. 화살. 이 살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칼끝을 변화시켜서 일종의 조폭들이 골목에서 쓰는 그 뭐, 그 휘칼이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변화시켜서, 유권이라는 뜻입니다. 유권. 예, 권세권사입니다. 권세나 권위로 삼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순수하게 잠이 입장에서 표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칠살 입장에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잠이 황제 입장에서 이 살을 저작거리의 깡패들이나 산속의 산적떼들을 이 살들을 교화시키고 변화시켜서 나의 호위무사, 나의 권위로 삼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제 자체만으로도 성세가 뛰어날 텐데 이렇게 조폭들을 이렇게 음? 수하로 이렇게 두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제후국들이 신하나 제후국들이 이 황제를 무서워하고 존경하고 따르겠어요. 마치 당나라 이세민 당태종이 돌궐족이나 선비들을 복속시켜서 자기 맘대로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나라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를 침범했지만은 당나라 실력만으로는 침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당나라 농경민족이고 고구려는 반수련민족이잖아요. 유목민족.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선비나 돌궐족 있죠? 선비나 돌궐족을 이세민이가 장악을 하고 복속시키고 충성을 받아내고 해서 그 병력들이 합쳐져서 고구려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김한민족 대 김한민족끼리 하니까 돌궐이나 선비하고 고구려하고 붙으니까 그나마 전쟁을 대야성, 요동성, 그냥 성 다 함나보고 마지막 이참 안시성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은 안시성에서 걸려서 퇴각을 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수나라 백만 대군이 고구려에 작살난 것처럼 상대가 안 됩니다. 어.
그걸 아셔야 돼요. 북방 유목민족을 일종의 살이죠, 살. 이 살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교화시켜서 내가 끌어안고 나의 권위로 삼은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자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미. 이거 뭐 화살이권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자평명리에서도 화살이권 얘기 수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여기 교재 이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 예. 자평명리에서 여기 자평명리에서는 칠살 편관을 제화하는 방법이다. 이거 이인 화살 아니면 식신 제살이에요. 이거 화살이권이라는 거죠. 이인 화살. 편인으로 편관의 힘을 쑥 통관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빼돌려서 이 편인으로 이쪽에 편인 도식을 한다 해서 편인 도식을 해서 희생봉사로 산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식신제살이라는 것은 뭐예요? 칠살을 그냥 식신으로 극제해서 쓰는 겁니다. 극제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대비 학습이라는 말을 씁니다. 식신제사를 연구 대비 학습, 위험과 재난, 위험과 재난을 대비해서 항상 연구 대비 학습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학업이죠, 의학업. 이런 방식으로 칠사를 두 가지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칠사를 이인 화살, 편인으로 편관을 변화시켜서 교화시켜서 희생봉사로 도식을 해서 희생봉사로 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신 제살이죠. 식신으로서 칠사를 극제. 그래서 식신이라는 연구 대비 학습을 통해서 편관을 극제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위험과 재난을 대비하고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미도수에서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미도수에서도 황제가 이 칠사를 어떻게 교화시키느냐. 그러면 황제 플러스 대장군이니까 얼마나 권위가 성세를 드러내겠죠? 이런 관점을 머릿속에 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C라는 통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황제인 자미가 대장군이 칠사를 통제하여 권위로 삼는 모습을 연상하면 될 것이다. 칠사를 대장군이 황제를 가까이서 극진히 모시는 모습에서 황제의 권위도 살아날 것이다. 대장군인 칠사를 입장에서도 황제의 신변을 호위하는 모습에서 다른 문무백관보다 그 이세가 더 드러날 것이다. 이게 황제는 황제대로 칠살이 호위해 주니까 성세를 드러날 것이고, 칠살은 칠살대로 안 그래도 폼 잡고 싶어 죽는데 황제 옆에서 내가 폼을 잡으니 얼마나 본인도 우쭐대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 모습을 연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요거 책에 이렇게 써 있네요. 성세를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화살 위권이 되면 패기, 위세, 추진력, 결단력, 개창력, 위풍당당 뭐 아주 제가 뭐 강의 중에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농담조로 십자정성 성계조합 중에 어느 것 하나 꿀리는 것이 없는데 어느 것 하나 꿀리는 것이 없는데 사이궁의 자미칠살 조합에 한해서 내가 약간 꿀린다 내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뭐 위풍당당하죠. 기세 등등하고 좋은 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멋있습니다. 나쁜 식으로 말하면 눈꼴 사납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살이권이 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그렇죠. 그냥 자미의 그 불리함이랄까, 칠살의 불리함이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돼서 아주 이렇게 좋죠. 끝내줍니다. 예. 이게 쭉 여기 셋째,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런 건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종합까지 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를 종합하면 176쪽이네요. 자미와 칠살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죽여서 최적으로 권력을 장해서 성취한다는 것이다. 안으로는 자기의 조건을 최적화하고, 그러죠. 최적화하는 겁니다. 밖으로는 환경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서 얼마나 끝내주는 겁니까? 안으로는 자기 실력을 닦으면서 할 수 있는 내적인 역량을 기르고, 밖으로는 이러다 보면 잠이나 칠살이 환경 적응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상한 게 적응을 못 하잖아요. 고군이나 폭군이 되면. 그리고 칠살이 이게 워낙 민감해서 조금만 이렇게 살만 좀 봐도 적응을 못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일생 좌절과 타격을 두세 차례 이상을 겪으면서 풍파를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렇게 화살일권이 딱 되면 그러니까 안으로는 자기 실력을 충분히 닦으면서 최적화하고 밖으로는 환경에 너무 잘 적용하게 요리한 방향으로 잘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하고 해서 명운을 개척해 나가고 권력을 성취한다. 이런 식으로 통면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끝내주죠. 멋있죠. 멋있습니다. 물론 일생, 칠살 자체가 일생 좌절과 타격을 두세 차례 겪는다고 책에 그렇게 돼 있지만 겪어도 좌절과 타격을 받아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끝내줍니다. 일종의 이거예요. 황제인 자미가 대장군인 칠살에게 권을 줘 복종하게 하면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종묘 사직을 지키는 영웅이 된다. 그러면 이게 영웅이 무력을 쓸 수 있는 처지를 얻는다. 이게 그 유명한 삼국지 제갈량이 한 말이에요. 용무지지라고 합니다. 영웅 용무지지. 무력을 쓸 수 있는 곳을 얻는다. 그러니까 용무지지라는 뜻은 이 용무지지입니다. 용무지지가 이 땅지자예요. 용무. 무력을 쓸 수 있는 곳을 얻는다. 그러니까 땅지자니까 일종의 영웅이 할거할 그 삼분지계잖아요. 위나라, 오나라, 청나라, 위나라, 청나라, 오나라 이렇게 해서 위, 촉, 오 해가 천하 삼분지계를 꿈꾸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 사천 땅 있잖아요. 이 사천 땅 이게 별로 뭐 좋지도 못하지만은 어찌됐거나 이러한 땅을 얻는다. 시금에서 영웅이 할거를 할 영웅이 꿈을 펼칠 땅을 얻는다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고요. 이게 땅지자니까 가능하고요. 영무니까 그 다음에 무력을 행사할 자기 꿋꿋한 칠살로서의 어, 칠살로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예, 여기 위풍당당 대창모 혈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처지 환경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음, 용무지지입니다. 용무지지. 영웅이 무력을 쓸 수 있는 처지. 그 용무지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용무지지란 말이 자평진전사라고 평주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자평진전에도. 저는 뭐 이런 거 다 번역을 제가 직접 다 하니까 예,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용무지지. 이게 무력을 자기 할 거를 자기 천하를 도모할 꿈을 펼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땅을 얻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 지금 전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대권이랄까 뭐 이런 거 꿈꾸려면 아무래도 뭐 민주당 쪽은 전라도에 힘을 얻어야 될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상도, 영남에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현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얻는 겁니다. 그쪽에서 지지 기반을 얻는 거. 첫째. 두 번째, 자기 환경을 유풍당당함이나 결단력이나 칠살로서 이것을 쓸 수 있는 환경, 처지를 얻는 겁니다. 그 처지는 결정적으로 좋은 훌륭한 황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미실살은 어디까지나 자미 중심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기가 막히게 좋죠. 아주 막 추진력 강하고 판단력 강하고 막 은근히 또 이렇게 자기가 아술 때는 막 그 사람 가서 막 인사도 막 아주 가듯이 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뭐 아주 그냥 꼴까닥 넘어가게 합니다. 그냥 입안에 혀처럼 놀고 막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보는 거 보면 할 때 보면 그냥 질러대는 것도 잘하고 그냥 흔히 말하면 뭐 그냥 술도 살 때 화끈하게 사고 뭐 뇌물 같은 거 줄 때도 찌찌하게 뭐 금한 돈 이렇게 안 줍니다. 그냥 금막 그냥 한 양, 열 양짜리 막 해가지고 막 거북이 막 이따마는 거 막 들고 가지도 못할 정도로 큰 거
화끈하게 매겨버리고 그냥 사업 성취하고 끝내주게 합니다. 물론 그래서 따라서 다르겠지만 끝내주게 합니다. 끝내주게. 상황이 좋을 때. 이런 사람들의 특징, 부릴 때 화끈하게 부리고 써먹을 때 화끈하게 써먹고 해줄 때 화끈하게 해주는 겁니다. 상상도 못할 게 자기가 아순 사람한테는 그냥 상상도 못하게 고개 숙이고 막 입안에 혀처럼 불면서 온갖 후원금 대면서 그냥 화끈하게 풀어버립니다. 그런 거 보면 끝내줍니다. 아, 만약에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사는 리더십과 관리 능력이 있고 독립심이 다른 사람한테 관리, 단속, 통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리받고 단속받고 통제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분히 권력지향 속성이 있고 대장이 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칠사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황제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황제가 그 칠사를 이제 통제하지 못하면 여기 나왔네요. 대장군의 무력이 휘둘려서 그의 무도함. 그래서 칠살 대장군의 무도함과 전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 이는 마치 영웅이 산속으로 들어가. 일종의 수호지 비슷한 겁니다. 산적패가 되어 임꺽정 같은 겁니다. 종묘사직을 불안하게 하는 것과 같다. 참,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칠사를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막 일종의 그 황제는 여기 있고 막 이렇게 막 난립을 하는 겁니다. 칠살들이. 그러면 황제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마치 송나라 때를 연상해 주면 됩니다. 송나라 때. 이 송나라라는 나라는 송나라 조광조가 나라를 세우고 나서 아무래도 이게 문치를 했잖아요. 문치를 하다 보니 북방 뭐 거란에서부터 거란, 여진, 몽골 이 세 개 나라에 의해서 아주 착살났잖아요. 그냥 거란, 여진 다 이게 내내 연운 16주를 뭐 준해 만에 해가지고 송나라 배신 때리고 아휴 이거 다 결국은 몽골에 의해서 100년간이나 지배당하고 온 나라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종묘사직을 완전히 말아먹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각 쓰는 편이에요. 참이칠살론에 참이칠살 뭐 약간 사회공이지만 사실은 인신공에서도 응용해서도 씁니다. 상황이 이게 참이칠살론이 일단 장수가 전방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통해서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회를 만났다 보면 무조건 좋은 거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석을 해요. 기회를 만났을 뿐이지 성공할 것인지 공을 세울 것인지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는 두고 보는 겁니다. 이기면 황제로부터 표창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사업장도 넓히고 시골에서 뭐 직함도 얻고 뭐 당선도 되고 돈도 벌고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뭐 어? 단순하게 서울이란 지역권을 경기도까지 막 넓혀서 넓히든 뭐, 총괄권을 얻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겠지만 망하면 안 되면 그냥 사망이에요. 그냥 사망입니다. 무조건 칠살은 조금만 잘못되면 죽음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그 화살 1패는 공을 세우려다 전쟁터에서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칠살편을 가보면 되겠지만 칠살 관련 구결은 칠살 관련 구결은 경양 탈화나 화성 영성을 조금만 보아도 전부 다 뭐 변방으로 귀양 간다, 전쟁에서 전쟁통에 죽는다, 진중망이라고 돼 있어요. 진중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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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중에 죽는다 이 뜻입니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칠살은 대부분 뭐 이상하게 보면 그냥 무조건 귀양 간다, 곤장 맞는다, 전쟁통에 죽는다예요. 이상하게 칠살은 조금만 왜냐면 칠살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을 조금만 봐도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죽음이나 사망과 관련된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운에서는 화살이 패가 돼서 공을 세우려다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관제, 십이구설 뭐 이런 거잖아요. 십이구설 관제, 송사, 그다음에 사고, 수술, 파제 이런 겁니다. 심지어 육신 분리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표현을 왕도와 패도 개념으로 이렇게 했어요. 왕도 정치는 덕치고요. 패도 정치는 폭력으로 저기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화살이끈은 왕도 정치고요. 영웅이고요. 화살이패는 왕도 대신에 패도고요. 영웅 대신에 산적패고요. 화살이끈은 권위입니다. 대신에 화살이패는 횡포, 난폭, 화살끈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아랫사람들이 따라오게끔 스스로도 솔선수범하고 아랫사람이 따라오게끔 이렇게 동기부여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안 하면 까라면 까 이겁니다. 안 하면 뭐 이겁니다. 까라면 까입니다. 여기 화살이끈은 관리자 총괄자입니다. 화살이패는 강제힘, 실무형, 현장형 아니면 무력형으로 빠집니다. 나중에 그 최악으로는 아무지도 못하고 성질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죠. 요겁니다. 하여간에 제가 강의 중에도 느끼고 이렇게 뭐 유튜브 찍으면서도 느끼고 개인 강의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하여간에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많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세하게 표현을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저는. 하여간에 제가 이 책을 쓸 때 당시 내 심정은 현재 우리나라 자미도서 입문서 있죠. 입문서가 갖고 있는 뭐 여러 명이 쓴 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입문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야 되겠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목적도 불분명하고 대상도 불분명하고 또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도 불분명하고 뭐 저는 그 방향성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책은 확실하게 60성계와 본질의 문제는 60성계와 성계조합의 본질 있잖아요. 60성계와 성계조합의 본질 아니면 그 천성, 뭐 천명 이것에 대한 특징은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만큼이라도. 그러면 이거 하나만큼은 어떤 관점으로 하나 중주파 관점을 일단 하자.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혹시라도 여유가 되면 이제 북파로 또 하겠죠. 북파 관점으로 똑같은 입문서를 쓰겠죠. 대신에 이제 완전히 북파에서 쓰는 그 이론대로만 또 쓰겠죠. 네. 현재 북파라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들을 뭐 제가 남의 책을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뭐 참 그렇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음. 이렇게 본질을 깨우치려는 방향으로 제가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일관된 관점이었어요.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렇게 지금에 와서는 좀 부족합니다. 이게 한 거의 뭐 950페이지 되는데 한 500페이지 정도 더 써서 한 1500페이지 정도 써서 더 상세하게 이런 내용을 좀 더 풀었을까 하는 지금에 와서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책을 그렇게 쓰면 누가 읽겠습니까? 이것도 뭐 강의를 하다 보면 제자들 그냥 곡소리 납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두껍게 쓰면 어떻게 읽냐? 이거 뭐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그러냐? 어려워서 못 읽겠다. 뭐 책을 써줘도 뭐 그렇습니다. 책을 써줘도 뭐 온통 그럽니다. 관계없죠. 다 뭐 그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니까 일단 책은 써놨습니다. 참 설명 잘 해놨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60성계에서 뭐라고 하냐. 영웅과 산적패, 왕도와 패도, 화살입금과 화살입패등과 같이 자미칠사조합의 본질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권위인가 혹은 횡패인가를 구분해야 된다. 권위, 횡패 이 말이 영웅과 산적 여기 다 여기 나온 거예요. 두개 대비해서 나온. 권위는 이렇게 쭉 설명했어요. 이런 권력과 이세입니다. 첫째. 둘째, 사람들을 하여금 믿고 복종하게 하는 영령과 유망입니다. 왠지 모르게 나는 저 사람 보면 고개가 숙여져. 왠지 모르게 나는 저 사람을 보면 이게 존경심이 우러나.
마치 뭐 표현이 좀 일단 그렇습니다. 이거 뭐 강의 목적상 하는 표현이니까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우리가 저기 그 전에 뭐 60년대, 70년대, 60년대, 70년대 북한 관련 영상을 보잖아요. 북한 관련 영상을 보면 김일성이만 나타나면 그냥 아주 전 국민이 막 엉엉 뛰면서 울잖아요. 막 여자들은 막 바닥에 쓰러지고 울고 막 남자들은 막 눈물 훔치고 막 손들고 막 환영하고 이게 이것이 강제됐든 강요됐든 어찌됐거나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이 있어요. 그 이제 유망이라 그래 그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이게 물론 북한은 그렇게 않았겠죠. 강제로 시켰겠죠. 일종의 그런 거예요. 막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표현이 이렇게 뭐 북한 그 상황을 60년대, 70년대 그 아무랬던 상황을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이 나타났다. 막 울고 난리를 치잖아요, 여자 팬들. 그런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믿고 복종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 위엄과 인망입니다.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사실은 불쌍해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그 사람한테 너무나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내 목숨까지 바쳐야 된다는 순수한 희생심이 여기서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죠. 셋째, 이제 통치와 위협이다. 통치와 위협이다. 이게 둘째, 믿고 복종하는 역량과 유망과 통치와 위협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렇죠? 역량과 유망으로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통치와 위협으로 내가 너를 처단한다. 이 뜻이니까. 어찌됐거나 둘 다다 엄청 파워풀한 거죠. 넷째, 특정 영역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사물을 말한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아, 이 권위가 생깁니다. 학문적으로 권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역학계, 우리나라 역학 술수문화 이쪽 계통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뭐 선생이야 나도 선생, 너도 선생, 뭐 주변에 이렇게 두리번 하면 뭐 선생 많습니다. 박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웬 놈의 뭐가 많은지. 그런데 과연 그런 자기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실력이 나오나 얼마나 많은 실적이나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수준이죠. 그만 도토리 기저귀로 사는 것입니다. 그만. 하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 특출난 전문성을 가지고 높은 그 인망을 얻는 것,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권력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과 지지. 이것이 있는 겁니다. 권위에는 자발적인 복종과 지지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거 보겠습니다. 권위는 바로 이런 자발적인 복종과 권력에 대한 지지이다.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종은 강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권위에 의해 만들어진 복종은 인정에 속한다. 그래, 너 인정한다. 내 마음으로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나는 충성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역학계 선생님다운 선생님 한번 만나 뵙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한때. 몇 없습니다. 음, 몇 없어요. 선생님이 되려면요. 첫째,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해서 실력이 있어야 돼요. 둘째, 인품이 있어야 돼요. 인품이 그냥 큰 스님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계종 뭐, 이런 거 같이 막, 아주 그냥, 이렇게, 넉넉하니 막, 우골호인처럼, 이래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아무나 받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인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역은 공부 영역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따져줄 줄 아는 인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문 이론을 정확하게 이 이론은 옳다, 이렇게 하는 게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따져줄 줄 아는 인품을 저는 말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수녀님 같은, 뭐, 우리가 말고 있는 큰 집의 큰할머니 같은, 응? 무슨 수녀님 같은, 조그마한 동네 절간에 스님 같은, 그냥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인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전혀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엄격하고 제자들이 아주 혼내고 난리 칩니다. 공부 시원찮게 하고. 그러면. 바로 그런 인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품 얘기하면 무조건 호인을 얘기하는데 좋은 사람 다 받아들이고 예스 예스 하는 걸 얘기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어, 그 사람의 말굽이라도 잡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선생님 이렇게 인품이 훌륭한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보기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해가지고 실력 갖추고 이렇게 한 사람 없습니다. 아. 이제 횡패죠, 횡패. 횡패는 그야말로 화살위패예요. 이걸 전부 다 반대말로 해석하면 됩니다. 세력을 믿고 잔악무도한 짓을 하고 제 멋대로 날뛰고 흉포하게 보는 것을 말한다. 얘기네요. 어. 권유인 잠입실살은 정도로 발전한다. 이는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는 정확한 길이나 방법을 의미하고 행위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조한다. 횡포인 잠입실살은 기도로 잘못 들어간다. 기도로 잘못 들어간다. 이 말은 기도는 옆길, 샛길, 잘못된 길로 잘못 들어간다. 이 말이 오입이에요. 오입. 오입. 그릇뒤로 잘못 이렇게 들립자니까 들어간다. 이게 옆길, 샛길로 잘못 들어간다. 흔히 말하면 시중에서 뭐 남자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바람 피우는 것을 오입쟁이네, 뭐 오입원네, 뭐 이런 표현 이게 그 오입이에요. 오입 기도라고 이게 일종의 수거예요. 오입 기도 네 글자. 기도로 샛길로 옆길로 잘못된 길로 오입 잘못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 항상 여기에 나오는 말은 타락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타락의 길로 잘못 들어간다. 이게 본인이 타락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왜? 이게 그냥 강렬한 이렇게 이 자기 방식대로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주변 환경, 자기 실력도 없이 환경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는 무엇에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들어가거나 옆길로 빠지는 것을 말한다. 본인의 선택에 따르는 행위자의 수동적인 모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율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자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살입패나 화살입건, 그 다음에 권위나 횡패,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역시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이 책의 일관된 서술 체계입니다. 일관된 서술 체계. 일관된 서술 체계입니다. 이것만 하면 지금 이 책의 뭐 일종의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이 책의 장점을 굳이 한두 가지를 두르라 하면 요겁니다. 기본적으로 첫째는 60성계를 우리나라 최초로 한 거고요. 두 번째 60성계에 따라서 본질과 천성을 구분을 해놨으면 어떻게 하면 길한 방향이고 어떻게 하면 이게 흉한 방향인지를 딱 무슨 두루뭉실한 말로 표현한 게 아니라 성계 조합으로 한 거라는 거. 성계 조합으로 반드시 설명을 한 것이 이 두 가지가 가장 이 책의 장점이라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계 조합 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잠이 입장에서는 좌보호피를 백관조공 좌보호피를 봐야 되고 칠살 입장에서는 록을 봐야 됩니다. 록을 봐야 됩니다. 이게 딱 갖추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제 일생 좌절과 타격을 두세 차례 이상 겪는다. 해가지고 뭐, 그냥 칠살의 자연스러운 통변이 나오는 겁니다. 잠위의 불리함과 칠살의 불리함.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기술적인 내용은 읽어보고요. 이제 여기 24번 같은 경우, 여기 척후나 정탐이란 말 있잖아요. 일종의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을 할 수 있다 뜻입니다. 칠살은. 이게 칠살편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쪽을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성계조합을 약간, 이제 편안하게 통변할 수 있는 이 방법이 과민입니다. 과민과 까칠. 칠사를 통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표현이 과민과 까칠이다. 특히 여명이 개성이 강하고 과민하고 까칠하고 차도니와 같은 찬바람이 느껴진다.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자미칠살 조합을 제가 차도녀라고 그냥 말을 붙였어요. 차가운 도시 여자. 차도녀 쌀쌀 맞습니다. 그냥 찬바람 휘잉휘잉 납니다. 이 사람 걸어갈 때 보면 막 하이힐 소리가 막 착착착착 하고 막 갑니다. 아주 까칠 맞습니다. 대신에 매력은 있습니다. 대신에 매력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도 했네요. 차도니와 같은 찬바람 느끼는 한번 빈정이 상하거나 감정이 틀어지면 좀처럼 회복되기 어렵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 동안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까탈 부리고 화풀이 해야 한다. 뒤끝 장렬 그 자체이다. 뭐 이런 거 뭐 개인적인 경험을 좀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미의 독자, 자미 기본 성정과 자미 독자, 자미 쌍성, 자미 독자 한 개 조합, 그다음에 자미 쌍성 다섯 개 조합을 쭉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본질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